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25일 이틀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틀 브리핑은 쉬었어요. 호가는 안 내리네요.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상가들, 빈 상가들 많죠. 예, 임대료 안 내리죠. 그래서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음, 집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 예, 부산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는 뭐 고담시티가 되어버렸고요. 어, 그냥 아파트 도시입니다. 예, 아파트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네요. 부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 기업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청년도 떠나버리는 부산의 모습. 늙은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이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30개월 연속 하락. 어마무시합니다. 30개월 연속 하락. 2년쯤 하락했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그런 기대를 제가 늘 무너뜨렸었는데요. 10년 이상 상승했다. 2년 하락? 아직 멀었다. 아파트값 양극화 가장 크다라는 부분. 네, 고가의 아파트들,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가의 아파트와 저가의 아파트는 이 평형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네, 평당 금액도 무진장 차이는 많이 납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예, 낙폭을 다시 키워가고 있습니다. 30개월 하락했으면 됐지. 이제는 플러스 한번 볼 때도 되지 않았냐? 아직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대구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이다. 누가 여기서 돈 보따리 싸들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인구, 기업 모든 것이 공동화되어 버리는 곳. 누가 투자로 오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매수 우위 시장 많습니다. 네. 뭐 호가 안 내렸네요. 뭐니 하지만 매수 우위 시장이 맞다라는 거. 집 살려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서울도 그 돈 보따리 싸들고 모인다는 그 서울도 과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예. 똘똘한 놈 중에 더 똘똘한 놈 중에 더 똘똘한 한 놈만 살아남는 시장,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구는 계약하면 9천만 원, 10% 할인에 9천만 원 지급에 근데 분양가가 일단 눈탱이에요. 일단 눈탱이 한번 쳐놓고 뭐 9천만 원 주고 10% 할인 분양하고 그래서 뭐 5억 후반대 혹은 뭐 6억 초반대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길 하나 건너면은 한 10년 차 되는 아파트 3억이면 산단 말이죠. 3억이면 삽니다. 32개 단지에서 할인 분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에 미분양 몇 개요? 예, 한 8천 개 정도 됩니다. 부산 미분양 몇 개요? 4천 개 정도 됩니다. 최근에 부산 분양하면 할수록 미분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부산 미분양 지금 5천 개 수준이네요. 어이구야. 자, 근데 근래 분양하면 할수록 계속 매분양입니다. 네. 이렇게 근래에 한 700세대 정도 모집하는데 한 250세대 정도가 지원한다. 300세대, 350세대 정도 지원한다. 경쟁률 이거 뭐 700세대 모집하면 이 7천은 지원해줘야지 이게 완판이 되는 판이거든요.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산도 곧 있으면 할인 분양 얘기가 여기저기 더 많이 들려오지 싶습니다. 네, 뭐 그 양극하니 뭐니 잘 나간다고 했지만 테넌바움도 할인 분양 하잖아요. 근데 10% 할인 분양 약하다, 약하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죽을 쓴다든지 매물은 나날이 폭증을 한다든지 어디 하나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 뭐 대출이 뭐 풀렸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렸어요. 금리가요. 3.5% 수준이던 게 껑충껑충 튀어서 4% 중반까지 올랐거든요. 4.5%, 4.6% 이랬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금리 한번 내릴 때 뭐 금리 내렸어요. 4.4%. 금리 내렸어요. 4.3%.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투자할 만한 금리는 아니었어요. 분명 제가 요거 저는 그 일본을 표방해서 이 자료를 만듭니다. 일본은 뭐 딱히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이런 감정적인 것을 다 차치해 두고 다만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더 안 좋다. 일본은 집약되어 있던 그 축적되어 있던 돈이 많았죠. 해외 투자로도 많이 나가 있고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일본보다 더 심할 것이다.
31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네, 제가 뭐 부산에 뭐 반토막 났는 거래 이런 거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증여가 되었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되었건. 근데 분명 문제 있는 건들이 있어요. 3억 혹은 30%. 뭐 그 금액 중에서 하는 거 있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 나중에 또 워낙 세수가 안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 거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실효세율 낮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이 있다. 미국은 세금을 1년에 한 2천만 원 내야 된다. 우리는 얼마 정도 내나요, 이거? 10억짜리 집. 실효세율이 0.4%? 한 400만 원 내나요, 이거? 4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복지 비용 지출이라든지 모든 게 많아지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막 껑충껑충 뛰어오르느냐? 그건 아닌데 세금은 많이 내락하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내린다. 하지만 그 폭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제목은 이 거창하게 달아놨는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별게 없더라. 명절에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쿠팡이나 알리 이런 데 좀 주문 좀 해주세요. 자, 매도 물량이 갑자기 껑충 뛰어버렸어요. 6만 700개 정도 수준. 작년에 가장 많았을 때가 6만 1000개였거든요. 제가 이게 해가 갈수록 층위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도 이 층위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아마 설날 연휴 때 또 매물이 많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삐쭉 솟아오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한 6만 2천이라는 숫자도 조만간 볼 것 같습니다. 서울 9만, 부산 6만, 아파트 개수 대비 부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대출금리 내리지. 그 다음에 대출 환경이 좋아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습니다. 지금 60%, 65% 진행된 상황인데요. 최악의 경우엔 1,400건 거래량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래도 23년 1월달 거래량 1,400건이었거든요. 근데 2월달 거래량도 안 될 거예요. 올해 가계대출이 지금 1,800조 수준인데 이 중에 가계대출 증가를 3.8% 증가하는 것으로 맞겠다. 거의 한 70조 정도. 사람들이 부동산 분위기 안 좋으면 대출 그만큼 안 내거든요. 심하면 60조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2020년 대출 많이 내줄 때 가계대출 100조, 120조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그거 반토막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증가 중에서 한 6할 내지 7할은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투자, 투기 이런 거 없어요. 자, 건당거래대금 3억 7천 정도 수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 315건. 반토막 나 있죠. 12월달 상태거든요. 근데 1월달 상태는 지금 이게 60% 이상 거래가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정말 한 250건대, 300건 하향 돌파.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냐? 아닙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고가의 아파트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들은 더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아파트의 움직임도 고가의 아파트 움직이면 나머지 아파트 따라 움직인다. 작년에 움직였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버렸어요. 그 길로 끝났어요. 올해는 25년도는 아예 움직임 자체가 고가의 아파트 벌써 이미 제한적이죠. 힘 못 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아파트들 키 맞추기가 아니고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네요. 고가 아파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은 괜찮네. 괜찮네. 근데 직거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렸었네요. 실거래 가격 그래도 갈놈은 간다. 갈놈 중에 그 중에서 똘똘한 놈 중에서 제일 괜찮은 놈이 간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형성하고 대형 평 아주 희소한 것들. 요런 거 하고 얼마 전에 그 LA에 그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가격들 있죠. 뭐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뭐 5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그런 집값들.
거의 뭐 그런 거 같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서민들이나 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거하고는 딴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 롯데캐슬 10억 아래쪽에서 거래가 조금 형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요 인기 있는 곳이네요. 인기 있는 곳의 차트는 꼬라박 갔다가 반등했다가 횡보. 횡보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나름 시장에서는 인정받는 곳. 약강의 모습도 있고요. 고가 아파트 오늘 거래 제법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오늘 거래 신고가 좀 많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봐도 되겠네요. 이 휴일이 이 신고가 멈추는 휴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거래가 이번 주에 다 종료입니다. 이걸로 봐야 되겠다. 12월 달 거래가 오늘까지 실질 공식적으로는 종료. 이를 다음 달에 신고하면 이제 과태료 좀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번 주 거래량 472건, 300건대 중반대의 거래량까지 나왔던 것이 400건대 후반대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거 많이 많다고 시장 분위기 살아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왜? 다음 주에 신고될 부분들 이번 주에 당겨서 신고한 영향이 크거든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거래하게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뭐 실거래량이 너무 많이 어제 방송을 어제 그제 쉬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보면 고가의 아파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양극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거래 건이 있었고요. 대다수 차트만 빠르게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동네 아파트 가격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 이력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억짜리) 막 (6억짜리) 집 산다고 해서 막 대단한 자산가냐? 요즘 분위기 그거 아니거든요.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오히려 막 3억, 4억 내 돈 현금 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 그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그런 식이고, 오히려 돈이 더 없는 젊은 층이 막 3억, 4억 우습게 알고 빚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가를 가격 이 정도까지만. 6억 이상 거래 생각보다 좀 많이 신고되었었네요. 5억대 거래가 특히 최근 3일 동안 5억대 혹은 4억대 거래가 아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가 제가 여기 많이 줄어들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1주택자 전세 대출 안 돼? 전세 대출 안 돼? 이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 갱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돈 많이 대출 받으려고 하면 뭐 안 돼. 이런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풀리면서 거래량이 1월 되면 다시 조금 살아날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세 시장도 대출 안 내주니까 안 돼. 매매 시장 대출 안 내주니까 바로 보이죠. 뭐 할인 분양이나 이런 좋은 소식들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세 2년 전 대비 600만 원 정도 평균 전세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 한창 오르던 시절에는 전세 물량 부족하고 이러면 집값이 전세 가격이 무지성으로 오르고 그러면 집값은 더 무지성으로 올랐는데요. 이 오름 폭도 이 평균 거래 대금에서 뭐 갱신 거래 5% 상한 제한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다지 특별한 전세 가격 상승이 보이지는 않더라. 근데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지는 눈여겨보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전세 비중 떨어지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